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교통학회 TV 교절할 교환모 저는 강승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는 이담비입니다. 담백합니까? 아니 정말 알면 알수록 이 교통이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또 모르가도 알 것도 같지만은 정말 매력 있는 학문이에요.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어요. 근데 네. 오늘은 그 매력 차원에서 조금 더 좀 전문 속으로 들어가요. 뭐 수요 예측이니 뭐 예비 타당성 제도니 예탁. 예타. 네. 좀 아까 좀 전번에는 뭐 예타들이 예타 하는 거 보면 이제 타도 알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도움 말씀에서 두 분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한 분은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고려대학교의 강승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성호입니다. 예.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예비 타당성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요. 예비 타당성 이 조사의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네. 우리가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이걸 찝어보자고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목적. 네,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한 용어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업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타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줘서 이제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역할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약 한 500억 이상 사업이면은 다 예비 타당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커요. 크죠? 근데 이제 교통시설 같은 경우 도로나 철도 사업에서 500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용으로 따지자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 고속도로를 짓게 되면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이 약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네, 1km에 200억에서 1km 가는데? 300억 정도 들고요. 근데 그리고 요즘에는 수도권은 뭐 보상비가 많아가지고 1000억도 네. 들어요. 네, 요즘에는 또 이제 교량이나 터널이 들어가면 킬로미터당 거의 1000억 정도 봐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1km 가는데 지금 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도 하나 깔려고 그러면 3조 드는데. 정말 수요 예측할 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예,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거의 20km 정도 하는 고속도로라고 하면은 거의 1조 가까이 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1조면 그 뭐 우리의 꿈이 억대 연봉 아니겠습니까? 예, 1년에 1억씩 번다고 하면은 꿈 이루시잖아요, 늘. 예, 나중에 네. 언젠가는 네. 내숭. 네. 뭐 1년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 1조를 벌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냐면 공부 잘하시잖아요. 빨리 해보세요. 만 년을 벌어야 되면 만 년. 만 년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맘모스랑 같이 살았을 때부터 1년에 1억씩 벌어야지. 100년도 못 사는 그래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정말 와.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네. 예비 타당성,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 쓰는 이제 500억 이상부터 뭐 네. 1000억, 2000억, 1조, 2조, 3조 드는 큰 그 사업. 어쨌든 이게 하려고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김 교수님.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그 정부의 판단 근거 자체가 예타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모든 이제 그 총사업비 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구상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지 않고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기 돈 내고 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받는 이유가 국가 재정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타를 받아야지 통과를 해야지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통과해야 사업이 된다. 근데 이거 예비 타당성 그 조사를 누가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는 99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소관부처는 크게 이제 법상에 따지면 두 가지 소관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고요. 그럼 기획재정부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우리 이제 KDI라고 그러는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예타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조세연구원도 이제 같이 SOC 시설에 대한 예타를 수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상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고, 이게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을 사용할 때, 지원받을 때 적용받는 법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 앞에 뭐 도로를 놔준다든지 공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제 예타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들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제 그 예타를 주관을 하게 되고, 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예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곳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군데서 했는데 이제 경쟁도 좀 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돈이 이제 말하자면 나랏돈일 경우에는 이제 국가 연구기관에서 하지만 서울시 돈,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 돈, 뭐 경상도 돈, 전라도 돈, 이 돈은 자기 돈이잖아요. 국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그 집 앞에 이렇게 도로 나게 하는 거, 좀 넓게 나게 하는 거, 그거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는 집값이 달라지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한테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지. 좀 교수님 제가 신청해도 돼요? 민원의 일종으로서 제가 뭐 매일매일 민원 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돼요? 열심히 하시면은 언젠간 죽기 전에 언젠간 죽기 전에는 언젠가. 아니 근데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모으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 그렇지, 또 뭐 구청장한테도 찾아가고 네. 시장한테도 건서내고,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이쪽 지역은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국회의원도 가능하고. 아 그럼 제가 막 찾아다니는 거, 동장님도 찾아가고 막. 그 노력해야 이게 필요하다는 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딱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여긴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그런 쪽에 자치단체가 알아서 말하자면 조사 필요성을 하고, 지방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그랬죠.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래서 이제 크게는 한 3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네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의 주체가 뭐 기재부나 행안부 이런 쪽이 되거든요. 즉 결국 이거를 누가 하느냐면은 돈 줄 사람들이 합니다. 그죠? 기재부가 돈을 갖고 있어 돈 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편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발주를 해서 연구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 예측을 해서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다닐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람들이 여기 이만큼 다니면 그로 인해 절약되는 시간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로 인해 절약되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연료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절약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편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네핏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편익과 비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편익이라고 하는데, 즉 여기에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놨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느냐를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서 그거를 여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BC라고 얘기를 하죠. BC. BC 카드 있어야죠. 네. 비타민 C? BC 카드 있어요. 저게 뭐예요, BC가요? BC? 예. B는 아까 편익이라고 그랬죠. B, 네네. 영어의 베네핏. 베네핏. 예. C는 비용, 코스트. 그래서 말하자면 BC 하게 되면 C분의 B예요. 응? 편익과 비용의 비율. 그래서 만약에 1보다 크면 편익이 많은 거죠. 편익이. 1보다 작으면 비용이 많은 거고. 그렇지. 비용이 많으면은 사업을 하면은 손해가 안 되지.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지. 편익보다 비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는 네. 장사 아니죠? 하면 안 되죠. 안 네.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업을 얘기할 때 BC가 나와야 된다. 뭐 나 BCB다. BC. 이제 여러분들이 BC 이게 그거 1보다 커야 되는 게 B라는 게 베네핏 편익이고 편익과 비용. C가
코스트 비용이다 이거지. 편익이 비용보다 커져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예타 PC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게 되면은 대충 다 감을 잡으실 겁니다. 아니 그 뉴스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올 때 시사적인 이야기 할 때 저는 어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아리송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네요. BC 카드 그러면 아니네. BC 카드는 아니죠. 비타민 C도 하죠. 알겠어요.